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6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성적입니다. 부상자들의 속출과 초보 감독의 유연하지 못한 대처까지 겹치면서 챔스권에서 밀려난 리그 6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측면에서의 고민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풀백들의 잇따른 부상도 영향을 미쳤지만 데르치치 감독의 부족한 용병술도 한몫을 했습니다. 아데예미와 말런을 윙어로 쓰고 있는데 이 두 선수들은 최전방에 배치해야 파괴력을 장담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아데예미는 오프더볼 움직임에 비해 온더볼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오스트리아에서 뛰던 시절부터 들었던 선수들입니다. 이 때문에 텐백을 쓰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올 시즌 꼴찌인 샬케를 상대로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결장자는 키마라, 모레이, 뇌니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14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전반기를 7경기 무승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보훔에게 0대1로 패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한 상황인데 경기 초반에 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타는 장면은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 버티는 힘이 모자라 승점 3점으로 연결되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수비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 시즌 기대 실점에서 보훔에 이어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박스 안의 수비가 불안정한 타입이라 골키퍼인 치키 에위츠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시즌 평균적으로 65%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어 도르트문트의 약점인 텐백 대응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수비적으로 라인을 구성하더라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결장자는 한, 이아고, 바움가르팅거, 페데르센, 우드오카이, 옥스포드, 슈트루블, 베리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의 약점인 텐백 대응 능력과 윙어들의 온더볼 능력 부족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우크스부르크의 박스한 수비 능력이 좋지 못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도 후반에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비진의 뎁스가 얇은 상황이라 안정감이 뛰어난 타입은 아닙니다. 3.5 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도르트문트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헤이렌베인과 흐로닝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8위의 헤이렌베인입니다. 알크마르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 면에서는 알크마르보다 더 좋았다고 볼 여지도 있었는데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발목을 잡아버린 것이 원인이 되고 말았죠. 지난 경기 헤렌벤이 기록한 기대 득점은 2.11점입니다. 그러나 헤렌벤이 기록한 골은 하나도 없었고 기록한 슈팅 21개 중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경우는 2번에 불과했습니다.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리그 16위로 공격진의 섬세함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사르가 PK까지 날려버리는 등 공격진들이 반 호이동크 정도를 제외하면 제 역할을 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반비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16위의 흐로닝언입니다. 페예노르트에게도 패하면서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페예노르트가 리그 1위인 것을 감안하면 직전 경기 패배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3부 리그 팀에게도 패하면서 컵 대회에서 탈락하는 등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는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페피의 올 시즌 결정력은 꽤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총 기대 득점이 2.5골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흐로닝언이 단조로운 롱볼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방에 질 좋은 찬스를 공급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렌벤이 공간을 최대한 좁히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 찬스를 최대한 제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우겨넣는 스타일이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스타일은 아니나 해당 방식이 다득점을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결정자는 이란더스트, 두아르테, 스베르코, 무선파, 아브라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능력에서 헤렌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흐로닝언이 후반에 수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헤렌벤도 득점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이렌베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트벤테와 위트르흐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5위의 트벤테입니다. 아약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35분 만에 상대에게서 퇴장자가 나오는 행운이 생기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만들긴 했지만 슈팅 6개 중 5개를 유효 슈팅으로 만든 날카로운 아약스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수비진의 공헌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올 시즌 트벤테는 수비 효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를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면서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려는 타입인데 이 방식으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10실점을 넘기지 않는 등 효과가 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트벤테보다 기대 실점이 적은 팀은 에레디비제 3강인 페예노르트, 아약스, 아인트호벤 세 팀뿐이라는 데서 트벤테의 올 시즌 수비 전략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7위의 위트레흐트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라스트 미니골이 2경기 연속으로 나오면서 승점 3점을 얻어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올 시즌 위트레흐트는 경기 막바지에 실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기를 포함해 올 시즌 80분 이후 실점한 골이 8골로 총 실점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인데요. 특히 원정에서는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급상승하는 등 수비적으로 큰 약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벤테가 뒷심이 상당히 좋아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마음을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자는 람슬레어, 와메르담, 핸드릭스 야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빌드업을 전반부터 방해하면서 턴오버와 역습까지 노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트레흐트도 전방 압박으로 인해 올라간 트벤테의 라인을 실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공략할 수는 있지만 후반 막바지에 실점 빈도가 너무 많다는 점 때문에 스코어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트벤테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예노르트와 아약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위의 페예노르트입니다. 흐로닝언까지 잡아내면서 1위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리그 우승을 위한 분수령에 서 있는데 이 경기에서 패하고 알크마르가 시타르트를 잡아낸다면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점으로 좁혀지면서 1위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슬롯 감독은 현재 메뉴를 맡고 있는 테나흐 감독과 전술 성향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알크마르를 맡고 있을 때는 테나흐의 후임으로 아약스 감독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감독입니다. 롱패스보다는 짧은 패스로 점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소유권을 빼앗기면 바로 압박을 해 공을 되찾으려고 하는 타입이죠. 다만 자신들과 압박 싸움에서 대등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강한 압박의 장점인 PSV를 상대로는 4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 트라우너, 팀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3위의 아약스입니다. 공격진이 대거 질병으로 인해 결장했고 전반전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완벽하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고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되었든 무실점 무승부로 승점을 따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듯하죠. 그래도 공격진은 제 할 일을 해주었습니다. 6개의 슈팅 중 5개를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는 등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르바인 등 질병 이슈가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공격진의 답답함은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페예노르트의 수비 방식을 아약스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페예노르트가 역압박에 들어설 때 삼각형 대형을 만들면서 돌파를 강요하기 때문이죠. 컨디션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약스도 공격적인 성과를 크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자는 카플란, 그릴리치, 바스, 렌스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적인 무브가 아약스와 비슷해 맞불과 역압박 형식으로 나올 수 있고 아약스 선수단의 몸 상태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가 기동성을 살린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들에게는 실점 허용이 많은 경기가 가끔 나왔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페예노르트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